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마치 하버드 대학 그 영문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은 것 같다. 뭐 우리나라에 백낙정 선생님이 계시니까 영문과 박사님이. 그러나 아마 백낙정 선생님도 나만큼 그 뉴잉글랜드를 댕기진 못하셨을 거야. 초기 미국의 그런 트랜센덴탈리스트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로 같은 사람이 에머슨의 친구고 다 그런데 그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원리, civil disobedience라는 개념을 만드는 것도 미국이 이제 멕시코 침략하고 이럴 때 나는 그런 나쁜 짓 하는 정부에다가 세금을 안 내겠다. 그래가지고 세금 안 내는 대신에 월든 펀드 옆에다 조금 오두막을 짓고 꼭 유나버무처럼 살았거든. 그래서 에머슨이 좀 먹을 거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랬다고 그러대. 근데 하여튼 그 소로의 그런 사상이 아이러니컬한 거는 사실은 소로의 그런 시빌 디소비디언스의 사상 같은 것이 인도의 간디에 영향을 주거든. 간디가 더 후대란 말이야. 근데 또 이 사람은 소로는 우파니샤트하고 노자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알고 보면 상당히 이게 동양사상이라는 게 벌써 이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 어떻게 해서 이 천지만물이 그 아름다운 이 대자연의 모든 풀한 포기가 다 스스로 자기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명령해서 다 디자인해서 너 이렇게 커라. 그런 엉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라.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그런 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트랜센덴탈리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the government is the best which governs least라고 했던가. 다스리지 않는 정부야말로 위대한 정부다. 그 노자의 무의지치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이 이미 그 미국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을 형성해서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놈들이 그냥 좀 어느 정도 택괴를 달성하니까 이놈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20세기 초기부터 계속 타락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택괴에 가니까 이놈들이 여기서 그냥 타락하기 시작해. 타락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부의 꼴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이렇게 끊임없이 택괴와 비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러니컬하게 택괴는 태평하고 아주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택괴에 생긴 것 자체가 뭐예요? 반역이다. 거꾸로 돼 있다. 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거꾸로 된 질서, 이 개판의 개판, 이 역사도 뭔가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반역의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택괴를 여러분들이 형상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생명은 반역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 주역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리얼하게 깔려 있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택괴에 대한 해설이 그렇게 우리처럼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역의 이 상전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거든. 근데 얘기가 끝나기 전에 이 월든 펀드를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 이게 미국에서 제대로 된 아주 소로의 월든 여기서 나오는 코리아 저널인데, 여기에 내가 하버드 패컬티 클럽에서 이거 강연을 한 게 있거든. 그래서 We want peace. 그리고 이제 We were so ignorant, but man is heaven. 우린 너무 몰랐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하는 거 가지고 쭉 해서 실렸거든요. 끝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린 너무 몰랐다가 소개돼 있고 밑에 동경대전 1, 2권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잡지는 주로 4.3, 제주 4.3을 다루면서 그걸 세계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아주 격조가 높은 좋은 잡지거든. 근데 내가 늙으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꾸만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노력들이, 한국에만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과의 교섭이면 족하니까 욕심은 내지 않고 난 사실 내가 대학교 때 진짜 내가 영어를 잘했거든. 워낙 보캐브러리를 내가 많이 외웠으니까 한 5만 단어 동화 사전을 모조리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버드에 가서 박사까지 받게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덕을 봤으나 결국은 그 영어로 내가 산다는 게 과연 내가 할 짓이냐. 내 인생에서 그걸 결단해야 할 내가. 그러니까 나의 한국말도 이게 보통 한국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다 죽이고 영어로 해서 이 영어로. 근데 나는 뚜어밍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내 인생을 영어로 살 수는 없다. 어차피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영어로 살 수는 없겠다. 내가 미국을 잊지 않고 한국을 귀국하면서 한국에 1982년에 귀국한 이후로는 영어하고 아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거든. 내가 영어로 하는 컨퍼런스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고 내가 일체 영어로 저술을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만 영어로 자꾸만 이제 하게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나한테 몰리는데 하여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세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도 좋겠는데 요새는 영어가 잘 안 돼. 영어가 잘 안 돼.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진짜 내가 영어를 잘했어요. 문장도 잘 쓰고 그래서 또 이 기금도 많이 따내고 그래서 그 어려운 10여 년의 그 공부를 전부 이 장학금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 자, 하여튼 이 월든 코리아 저널 소로가 고생했던 그 월든에서 만들어지는 잡지. 살다 보면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 이번에 제 글이 실리고 그리고 제가 그 동학경전의 탄생이라고 그래서 이 천안에서 1883년 1년 동안 집약적으로 동경대전이 용담유사가 새 에디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한 논문을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장작가 비평에서 요번 오는 봄호에 그걸 쉽게 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장작가 비평에 내 글이 본격적으로 나가고 기독교 서양의 글이 나가고 월든 코리아 저널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내 사상, 그러니까 내 사상이라는 것보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 동학 주역 이런 사상들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가장 난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게 워낙 어렵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휘트만의 시로 대신을 한 건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우한 속에서 집필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당했는데 여기서 뭔가 진정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천태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근데 이제 땅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여기다 뭐라 하면 천지가 서로 제대로 교차해서, 교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 서로 교차해서 동시에 교섭한다. 에? 그러니까 땅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뭐야? 물이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생명으로 물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포텐셜이 생긴 것이고,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그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데 천지는 엄청 고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방울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그럼 그걸 받아서 천지 이 모든 수목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영자가 인간이고, 이런 하늘과 땅의 끊임없는 순환 체계가, 이 순환 체계가 우리나라 태극기의 모습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물과 불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체계. 그래서 그 역동적인 순환을 상징하는 게 태극이고, 이 태극이라는 거는 이 음양의 순환의 이치를 떠나서 태극이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태극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이 서로 교차되면서 교섭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건 상전이니까 그 교하는 모습이 바로 택괴다. 택괴의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택괴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라고 그랬죠. 택괴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거는 뭐야? 후는 이게 왕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대상전은 어디까지나 관심이 경륜이란, 정치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군자라고 하는 것은, 대상전에서 말하는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야? 대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이 사회에다 경륜을 펼치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하는 거, 네가 도덕적인 덕성을 함축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경륜을 펼쳐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도 항상 그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경륜을 펼치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말했지만은 여기 어딘가 나오잖아. 여기 유명한 북망이라는 거. 패거리나 만들어 가지고 그 패거리들끼리 이권을 쟁취하고 이러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정치라는 건 붕을 없애야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주역이라는 게 그 당시지만 벌써 얼마나 이 치열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여기서 이거는 왕이란 말이야. 후가 이 왕후장상, 이 왕이야. 이 군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택괴의 모습을 본받아서 재성 천지지도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길을, 하늘과 땅의 이러한 택괴적인 반역의 이 상태로 돌아가는 이 천지의 생명력을, 여기 재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도 되거든. 여기 이 재자로 봐도 되거든. 이 재자, 이 자이창.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게 재단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천지의 길을 잘 요리해서 잘 화합시키고 알맞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야? 보상 천지지의 이랬거든요. 천지의 도를 알맞게 재성해서 보상한다. 천지의 마땅함을 도와준다. 보상한다. 에?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보를 가지고 보국안민이라는 말을 이 최수은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죠? 천지를 우리가 재성한다는 거는 천지의 마땅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순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니 해. 뭔지를 해봐야 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이 문명을 건설하는 에너지는 자연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태양처럼 위대한 아가페가 어디 있어요? 하느님을 말하면 태양을, 그러니까 옛날에 태양을 숭배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던 인디안이 그게 고조선 사람들이거든요. 그 인디안들이 그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모든 쓰레기를 이 재성에서 보상하지를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쓰레기를 바다에다 버리고 있잖아. 궁극적으로. 지금 이 바다에 이 죄악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농사는쪽 개벽 이 대행진을 하면서도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냥 시골에 지금 조금이라도 공터가 있으면 그걸 전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일 폴루션이라는 워터 폴루션보다도 소일 흙이라는 게 이게 되면 인간은 이제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의 각 구청장들하고 얘기해봐도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 집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 근데 또 포장은 더 지랄스럽게 하잖아. 왜들 그렇게 요즘 그 상품이 안 팔리는데 그거를 전부가 이거 지금 포장으로 커버하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천지의 문명을 우리가 굴릴수록,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건 이 순환 체계, 이런 계속 순환을 하고 땅, 하늘 하여튼 물불 이렇게 아주 계속 순환하는 가운데 여기에 사실 문명이라는 게, 우리 문명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건 더 많이 팔아쳐먹는 새끼고, 소기업이라는 건 조금 팔아쳐먹는 놈들이고, 규모가 다른 것뿐이지 결국 여기서 다 누가 어떻게 헤쳐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인간의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순환이라는 게, 이 순환에서 모든 순환이라는 건 이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자가 나오는 거야. 돈이 돌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는 거면 요 이자만큼만 가지고 문명을 운영하라는 게 원래 여기 법칙이라, 이 상전에 말하는 게. 그런데 이놈들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원금을 까먹는 거 아니야. 지금. 원금을 까먹는 바다에, 그 바다에, 여러분들 문어 선생님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지만은 문어의 그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나 그 영화 본 다음에는 문어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데 문어일 때는 미안했어. 너 어쩌다 걸려가지고 낚시 같은 데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 응? 근데 또 안 먹어줄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는 이 지금 우리가 갈고 있는 것이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하고 있지를 못하다. 이 보상할 적에 결국은 우리 백성들의 삶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과제는 자연과 문명의 상생이다, 그거야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는 상전이 말이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 세계 지금 모든 엔바이러멘탈리스트들이, 환경주의자가 나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해결의 길이 보이질 않고 점점 더 사악한 방식으로 이 환경오염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한 20년 전에 외칠 때하고 지금만 봐도 몇천 배 같아 벌써. 10년 지냈을 때 그 악화되는 수준이 몇천 배, 10배, 100배가 아니야 지금. 근데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이미 지금 모든 게 다 포함돼. 이 자본주의의 문제는 이 자본의 노동에 착취고 뭐하고 그건 옛날에 이미 지나간 얘기야. 그 막스가 말하는 노동, 지금
모든 민중이 합심해서 지금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내가 노자 사상이야.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그러한 거. 스스로 그러한 거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휘트만의 시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이 개새끼들 인간 너희들만 이 뻥꾸라 같은 놈들이 무슨 도덕을 얘기하고 종교를 말하고 모든 걸 말하는 게 니들 웃기는 얘기라는 거야. 동물들 봐라. 밤에 일어나서 막 뉘우친다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런 놈이 있냐. 그 인간의 죄잖아요. 이게 모든 게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개선의 기미가 없다. 그리고 모든 대기업들은 지들이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서 더 헤쳐먹는 거지. 모든 환경산업이라 그러면서 돈을 더 빨아먹고 더 오염시키고 더 문명의 이기를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말씀이 아니라고 하죠. 괴로워요. 물 한 병을 먹기 위해서 그 귀한 뭐 페트병뿐이 아니라 나는 이 유리병으로 먹는데 이 유리병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그냥 하루에 몇십 개씩 내버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업자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 유리병 하나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그것도 국가에서 캠페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유리병 업자들하고 내가 여행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 재생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유리라는 게 이 지금 기존의 유리병을 가루로 만든 그 재료를 안 넣으면 유리를 못 맺는데요. 그만큼 다량이 지금 쓰레기로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깨끗하게 버려져야 한다는 거지. 가장 큰 문제는 캠페인만 좀 해서 사람들이 유리병을 내버릴 때 전부 속을 씻고 씻어가지고 내고 즉각에서 거기 묻지 않게 해서만 내보내줘도 나머지는 자기들 기계로 분쇄해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빼내고 또 이런 쇠는 뭐 뚜껑이라 이런 거 다 빼내는데 이 더러운 거 이거 다 씻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아직 양질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하여튼 세상이 이 세부적인 데서부터 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고 그러냐면은 태는 여기 택괴는 여기 이제 이거는 뭐죠? 대상전이죠. 상전이에요. 이건 대상전 형상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택괴 전체를 뭐죠? 응? 택괴 전체를 논한 것이죠. 태라는 것은 지금 이게 왕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왕이거든. 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내가 된단 말이야. 주역에서는 주로 그런 의미인데 이 왕래라는 소왕대가 들어가서 이것도 소를 음으로 되는 양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효변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그 12월 괴설이라고 그래서 이 텍스트에 23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섞이지 않은 효가 섞이지 않으면서 양이 자라고 그 다음에 양이 사라지는 그 과정을 요것이 64개 중에서 12개가 있거든. 이렇게 된 게. 그래서 12개를 주역의 핵심이라서 이걸 벽괴라고 그래요. 벽괴.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죠. 벽괴. 벽. 군주라는 의미인데 벽이. 이 벽괴상으로 보면은 택괴가 정월에 해당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12벽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만들어질 적에는 이 괴사가 만들어질 경우 이때는 나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2벽괴를 여기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다. 소박하게 말하면 택괴라는 거는 모든 걸 태평하게 하는 괴기 때문에 이 택괴는 갈 쪽에는 작은 것이 가더라도 그만큼 올 쪽에는 큰 것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택괴라는 거는 생명의, 이거는 순환 속에서 작은 게 올라가도 비가 바다에서 올라가지만 이것이 내려가지고 천지만물의 모든 생명을 키우잖아요. 그 키우는 것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고 모든 게 자라고 기후가 좋은 기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순환의 이치가 소왕대래다. 생명의 순환이라는 건 작은 것이 가도 크게 돌아온다. 근데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가가지고 얘만큼도 안 오는 거지. 예? 얘만큼도 안 와.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 옛날엔 여기서 어린애 하나가 뚜뚜뚜뚜 오줌을 넣어도 여기서 약수라고 떠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게. 자정이 돼서 다 순환 과정을 거치니까. 근데 여기다 이 똥차가 와가지고 그냥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여기다 촥 펴부는데 여기서 어떻게 먹어? 지금 이게 자연에다가 자체 순환의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환경 운운하고 모든 기업 광고들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아름답게 약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이지라면 제품을 만들지 말아야지. 제품을 만들지 말고 서로 인간이 참아야지. 우리는 너무 낭비하고 있고. 난 그 요르단에 가서 며칠 있는데 거기 사람들 아파트 가보니까는 이 수도가 있어도 수돗물을 제한된 시간에서 일정 양만 틀더라고. 틀게 돼 있더라고. 그럼 모든 그런 룰 속에서 감수하고 그냥 사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를 반대로 하루 종일 틀어놓고 오줌 요만큼 넣어도 그냥 팍 물려 사야 돼. 수세식이라도 다 이러는데 이 낭비가 전 세계적으로 1위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작은 데서부터 뭐 말할 수 없는 낭비가 이러죠. 이 천지의 이 택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택괴가 이 상태로 가면 비색하게 간다. 그 비색하게 가는 이 택괴의 운명, 그걸 6효로 나누어서 설명한 방식도 정말 위대한 여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택괴의 효사 설명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